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까 우종남님이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여전히 오리무중, 이전 투구의 대선판, 별로 값어치가 없는 뉴스 같은데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여 정작 중요한 대선 공약에 실종되어 버렸어요. 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지난 7일 날 소설가 김훈 씨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지금 어느 후보도 이 공약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5년째 표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입니다. 김훈 작가는 시민단체 생명안전시민회 공동대표로 자리하면서 줄곧 법 제정을 촉구해왔는데요. 네. 이번에도 정치 이슈에 묻혀서 언급조차 되지 않으니까 직접 국회를 찾아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이 공약에 대해서 취재해봤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어떤 내용인데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 또 안전 영향평가 제도, 또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더 놀랍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가 되고 피해자가 됐을 때 그제야 우리나라가 이런 기본적인 장치조차도 없는 나라구나라는 걸 절감하게 된다고 유가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로 아버지를 잃은 딸 문혜연 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안전모도 없고 안전 난간도 설치되지 않았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나 유가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절감하게 된 건데 결국 혼자서 탄원서와 보도자료를 써가면서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문혜연 씨한테 지금 가장 절실한 조항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위험에 대한 알 권리다라고 꼽아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네, 직접 문혜연 씨 이야기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아빠 사고 접하기 전에는 진상규명이라는 말이 사실 이렇게 손에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가 단지 딸로서 궁금할 뿐인데 또 갑자기 아버지를 잃었으니. 근데 수사기관이 그게 왜 궁금하냐고 오히려 되려 묻더라고요. 경찰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요. 검토 중인 내용이라 뭐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 유가족은 그냥 이 사건에서 배제되어 있구나. 아니 그게 왜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에 대한 알 권리라고 하는 거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과 후 모두를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가령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화학공장이 있는데 어떤 유독물질을 배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지역사회 시민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 비공개 결정으로 논란이 됐던 싱크홀 안전지도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와 유가족이 알아야 할 마땅할 권리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인권협약과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토대로 마련을 하는 거고 이 위험에 대한 알 권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누가 뭐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유가족이 스스로 지금 찾아다니면서 규명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입니까? 예. 하나부터 열까지 퍼즐 맞추듯이 찾아봐야 되는 건데요. 네. 지금 법과 제도로 이제 알 권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현행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혜연 씨도 사고 이후에 인터넷을 닥치는 대로 검색하다가 발견한 게 유가족 안내서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김용균 재단에서 발간한 문서입니다. 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세운 재단인데요. 산재 사망 사고 유가족이 알아야 할 권리가 여기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서야 문혜연 씨는 아버지의 법률 대리인을 구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던가 유족은 법적 절차에 포함되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고를 직접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분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만 지금 이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네. 또 이 문혜연 씨의 이야기를 접하고 먼저 연락을 줬던 유가족분들이 이제 연대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까지 문혜연 씨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를 9번이나 발송을 했었고 지난해 12월 달에는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12.3 비상계엄 이후로 거의 언론사가 찾아오지 않는 날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도 문혜연 씨 곁에 있었던 게 이제 법도 제도도 아닌 유가족들이었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이런 날이 자주 있을 거다. 개념치 말아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이미 유족분들은 다 하시고 저의 그런 당황하는 모습도 다 읽으시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아도. 진짜 이런 사고를 겪고 나면 그 개인이 아니라 진짜 그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아픔은 정말 여태까지 살면서 겪어보는 그런 아픔과는 정말 달라요. 다른 분들은 이런 경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생명 안전 분야가 완전히 퇴행했는데요. 그나마 차기 정부의 기대를 걸어볼까 했는데 여전히 언급조차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무려 5년 동안이나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안전이나 생명은 완전히 뒷전이다라는 방증이기도 그래서 하죠. 대선 후보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해서 약속을 하라. 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네, 얘기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